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동수당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한 말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액수는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을 주고 출산 장려금 2천만 원도 일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농민으로부터 해참깨를 선물 받고 격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난해 추석 청와대에서 선물 받은 참깨를 심어 수확한 참깨를 다시 보내온 농민의 사연을 소개한 뒤 정성이 감동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직한 수고만이 정직한 결실을 맺고 씨를 뿌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혜도 함께 보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채택은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하지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가 공개돼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사람은 국내 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0%였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의 임금 차이는 1.8배, 근속연수 차이는 2.3배에 달합니다.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가장 하위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 여성 고용부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엔 난민기구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졸리는 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난민들이 출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보호하는 동시에 철저한 심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졸리는 3일에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를 만나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각국의 난민촌을 방문했던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 씨의 치료에 들어간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달 중순 안으로 국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은 백 씨 관련 의료비 2억 6,300만 원을 8월 말까지 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경찰은 이미 변제는 어렵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청구 대상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화계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추진 중입니다. 고 신성일 장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영화계가 뜻을 모아 정부의 훈장 추서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장례가 끝난 후 문화체육관광부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를 방문한 문체부 나종민 1차관은
훈장 추설을 결정하는 데 두세 달 정도 걸린다며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두 가수 심스봉과 인순이가 크리스마스에 각각 디너쇼를 개최합니다. 인순이는 다음 달 23일과 24일, 심스봉은 25일과 2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륨에서 공연합니다. 심스봉은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그때 그 사람을 불렀으며 데뷔 후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꾸준히 곡을 만들어 인기를 누렸습니다. 파워풀한 가창력의 인순이도 밤이면 밤마다, 친구여 등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으로 세대를 아울러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해리포터가 4DX로 17년 만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20, 30대에서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면서 연일 매진입니다.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이 약 20년 전 내놓은 해리포터는 마법사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소설입니다. 줄 서서 책을 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10년 동안 모두 8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2,8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이었던 주인공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17년 만에 4DX라는 기술을 입혀 재개봉한 첫 편을 예매 초기부터 연일 매진 행진입니다. 재개봉이어서 단 10일 동안 상영하기로 했는데 신작들을 제치고 예매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 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사업부장, 신정식 SK네트워크스 사업부장 등이 참석했고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 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 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는데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 등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 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및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 수립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련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됐는데요.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 32건을 분석했는데요. 전체 87.5%인 28건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습니다.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에 집단 폐사 사건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의 조류 사체 위에서 발견된 벽시에서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집단 폐사 사례는 2017년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했는데요. 죽은 직박구리 119마리의 위 내용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